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누군가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순간, 그리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연락도 끊기고 만나도 어색해지는 그런 일 말입니다. 저는 가족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정말 많은 형제 갈등을 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전문 상담사 김진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3천여 가정의 가족 갈등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상처들이 어떻게 평생의 아픔이 되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단순히 이론만이 아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갈등이 거창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한마디, 그것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내뱉은 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 의사 됐어. 이번에 땅 팔아서 큰 돈 벌었어. 나는 아직 약 하나 안 먹어. 이런 말들이요. 말하는 사람은 그냥 기쁜 마음에 혹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했던 말인데 듣는 형제에게는 칼이 되어 꽂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형제를 잃게 만드는지, 그리고 혀를 삼켜야 지킬 수 있는 관계의 지혜는 무엇인지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2살 김정호 씨는 올해 추석에도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0년 전 큰형이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들 의사 됐어. 정호야, 너도 아들 공부 좀 시켜라. 그때 정호 씨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었죠. 큰형은 그냥 기쁜 마음의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호 씨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었어요. 형님은 저를 얼마나 무능한 제 아버지로 보셨을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그 후로 형님과 만나는 게 너무 괴로워서 명절도 피하게 됐죠. 이게 바로 자식 자랑이 만드는 비극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일수록 이런 상처가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동생은 착한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죠. 특히 형제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자신의 자랑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아이를 잘 키웠다. 나는 성공한 부모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형제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너는 실패한 부모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한쪽은 자식이 의사, 변호사가 되어서 자랑스럽고, 다른 쪽은 자식이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서 속상한데, 모인 자리에서 성공한 쪽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 의사 됐어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형님 덕분이에요. 어릴 때 형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 많이 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자랑이지만 두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높이는 말이지만 두 번째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에요. 결국 자식 자랑은 마음의 칼이 됩니다. 함께 자란 형제를 찌르는 말이 되죠. 하지만 조금만 말을 바꾸면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말입니다. 박민수 씨는 형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이번에 땅 팔아서 큰 돈 벌었어. 10억 정도 남았나?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 형은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었겠지만 민수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민수 씨는 사업 부도로 빚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은행 대출금은 밀려 있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려다가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먼저 10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니까 더더욱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비참했어요.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었습니다. 형은 성공하고 나는 실패하고, 형은 여유롭고 나는 쪼들리고. 정말 한심한 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돈 자랑이 형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돈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 돈 자랑을 하면 단순히 나는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능력이 있다, 나는 너보다 성공했다는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고 자책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공한 형제의 돈 자랑까지 들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져요. 그럼 정말 돈을 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해요. 만약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다면 금액보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일이 좀 잘 풀려서 다행이야. 운이 좋게도 투자한 게 조금 올랐어. 이 정도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더더욱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돈 자랑은 형제를 무너뜨립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부끄러움과 자책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형제는 재산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74세 이영숙 할머니는 동생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약 하나 안 먹어. 병원도 1년에 한 번 가면 됐고 의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둘째 동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당뇨병으로 매일 약을 먹고 있었고 고혈압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다녀야 했거든요. 언니의 건강 자랑이 자신에게는 너는 몸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구나라는 질책으로 들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 자랑이 만드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건강이라는 건 참 묘한 게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심코 나는 건강해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 자랑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아픈 사람이 반박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녀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성공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은 다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아서 건강하구나. 이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 말이에요. 건강 자랑 대신 물어야 할 한마디가 있어요. 요즘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건강한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죠. 건강 자랑은 조용한 폭력입니다. 아픈 사람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 돌을 다리로 바꿀 수 있어요. 서로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로 말이에요. 45살 최성훈 씨는 형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저 이번에 책 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왔고요.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성훈 씨는 정말 기뻤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하지만 큰형과 둘째 형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큰형은 사업 실패로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둘째 형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려 우울해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성훈 씨의 성취 자랑이 형들에게는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로 들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취 자랑이 만드는 벽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냥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패나 평범함을 부각시키는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성취 자랑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성공을 개인의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취 자랑을 들으면 나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취를 자랑할 때 가장 큰 실수는 그 성취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성취든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가족의 지지, 주변의 도움, 좋은 기회, 운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성취를 가족과 함께 이룬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형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릴 때.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성취보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을 냈다가 아니라 글 쓰는 재미에 빠져서 열심히 했더니 책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진짜 자랑은 내가 이런 걸 해냈다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성취를 가족이나 형제와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성취 자랑은 벽을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죠. 하지만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60세 조명희 씨는 형제들과 모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사는 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셋째 동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야간 근무 때문에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가치관 자랑이 만드는 인연의 단절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은근한 메시지가 담긴 말들이 가족 간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치관 자랑은 다른 자랑들보다 더 교묘해요. 겉으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른 사람의 방식을 부정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말 속에는 너는 틀리게 살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을 부정당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는 이 방식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이 맞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삶의 속도는 각자 다르며 꽃도 제때에 핀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일찍 피는 꽃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피는 꽃이에요. 중요한 건 각자의 때에 맞춰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는 거예요. 형제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사랑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가치관 자랑은 인연을 끊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말의 잔인함이 가족 간의 벽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벽은 무너지고 더 깊은 사랑의 다리가 놓여질 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성취 자랑, 가치관 자랑. 이 5가지 모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악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기쁜 마음에 혹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한 말들이에요. 하지만 말이라는 건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건 상처 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래요.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 우리가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지만 가족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가족의 말 한마디가 더 깊숙이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혀를 삼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죠. 말하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내 좋은 소식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겠죠. 침묵이 사랑일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킴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말 한마디가 형제를 잃게 만든다는 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돼요.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참을 걸 그랬나 하면서요. 그럼 이미 상처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지?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보다도 오래, 배우자보다도 오래 함께 하죠. 그런 소중한 관계를 말 한마디 때문에 망가뜨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혀를 삼켜야 지킬 수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 관계가 가장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자랑하고 싶은 걸 삼키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화살처럼 날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에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이 필요한지, 이 말을 들을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지 말이에요. 형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갈 사람들이죠.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혀를 삼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가 형제를 잃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형제를 되찾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랑 대신 감사를, 비교 대신 격려를, 비판 대신 이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형제 간의 소중한 인연이 작은 말 때문에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형제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혀를 삼킬 줄 아는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시길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고 형제자매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